네, 안녕하세요. 황곤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걸 찍어 보려고 이래저래 갖다만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처박혀 있었던 게임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게임기 리뷰에서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네오지오입니다. 감개무량하죠, 진짜.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릴 날이 올 줄이야. 이걸 어떻게 찍을까 생각해봤는데 카메라 거치대로 화면을 넓게 이렇게 잡아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줌 기능 이런 걸 활용을 해도 좀 그거 해서 일단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팩들은 가정용 콘솔 팩들인데 일단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한 20 몇 개 있어요, 가정용 팩은. 그리고 업소용 팩은 제가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네오지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런 거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오지오 콘솔. 자, 네오지오라는 이름은 일본 SNK사가 90년에 발매한 카드리지 기반의 가정용 게임기이다. 네오지오는 당시 다른 게임기와 비교했을 때 다채로운 2차원 그래픽과 고품질 사운드를 기능을 제공하였다. 네오지오 MVS는 멀티 비디오 시스템. MVS 업소용입니다. 업소용 멀티 MVS 시스템. 위쪽에 있는 지금 이 사진 진짜 제가 보여드리는 이건 가정용 카드리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업소용 팩이죠. 업소용 캐비넷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거 SNK 아케이드 기판 가정용 게임기. 세대는 4세대라 적혀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16비트 중에 세대가 좀 올라가나 봅니다. 아무튼 모토로라 68000 CPU 12MHz 자일로그 G80 4MHz CPU 사용 중이고 롬 카드리지와 메모리를 사용한다. 사운드는 야마 YM2610. 뭐 크기 네오지오 후속 기종으로 네오지오 CD하고 하이퍼 네오지오 64가 나왔다 그러는데 하이퍼 네오지오 64는 업소용입니다. 그리고 네오지오 CD는 이 팩이 이제 기판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CD 자체 생산 단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CD는 찍어내면 되니까. 아무튼 자, 네오지오에 대한 개요를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90년 출시한 이후 2004년까지 단종될 때까지 14년 동안 아케이드 게임기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SNK가 2004년 단종이 되고 그리고 SNK라는 회사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도 이 매니아들이 SNK 이거 캐릭터의 판권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플레이모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SNK 게임, 2D 게임들을 이제 섞어서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경우 없어진 게임들을 모아서 다시 캐릭터를 모아서 만들어내고 사무라이 시리즈도 몇 가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기보단 좀 변형된 SNK의 후속 게임, 후속 회사이면서 게임을 만들어냈죠. 아마 지금도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아니 아이폰도 있을걸요. 안드로이드나 이런 걸로 그 옛날 명작 게임들 사무라이 스피릿이나 이런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 혹은 사무라이 시리즈 같은 거 제가 이거 4편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1편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워낙에 유명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다소 업소용에 비해 다소 비쌌지만 가정용으로도 판매되었으며 시스템은 AES라고 불리운다. 가정용은 AES라고 불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가정용은 AES Advanced Entertainment System,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MVS 멀티 비디오 시스템. 이게 아케이드판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업소용 기판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소형으로. 그리고 업소용 기판이 호환이 되는데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16비트 기종 중에는 정말 월등한 게임을 만들어냈었고요. 정말 최고였죠. 네.
네, 마지막에 설명을 업소용하고 완전히 동일한데 껍데기만 업소용 기판하고 틀리게 만들고 그 카드리지의 형식을 바꿨어요. 모양을. 그러니까 게임팩이 호환이 안 돼요. 업소용하고 본체 자체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니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부분이 아케이드 기판을 운영업자가 아케이드용보다 저렴한 가정용 카드리지를 사서 아케이드 기판에 사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적혀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 업소용 기판이 훨씬 더 비쌌고요. 가정용은 좀 저렴하게 소프트웨어가 이게 가격이 약 2만엔에서 3만엔 사이로 판매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29,800엔, 24,800엔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그래도 비쌌죠. 국내 그때 우리나라 엔화 환율이 90년대에 8배에서 10배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제 25만원 막 이렇게 발매됐어요. 국내에는 여기 지금 이거 국내 정식 발매 버전이어서 여기 보면 빅A라고 적혀 있습니다. 빅A에서 수입을 했고 여기 보면 한글로 네오지오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웠나 봅니다. 하여튼 여기 네오지오가 여기가 한글로 적혀 있어요. 뒷면에 보면 여기 문화 일렉트론 문화전기인가요? 네오지오 330M 330MHz DC 10V 11년도에 등록이 안돼? 하여튼 BK에서 했고 뭐 없어졌습니다. BK는 아마 없을 겁니다. Made in Korea. 한국에서 이 껍데기를 생산했어요. MV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아무튼 네, 네오지오 한국에서 생산이 됐네요. 희한하게 국내에서 MVS 업소용 팩의 껍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저게 한국에서 이제 네오지오가 생산된 거는 저도 몰랐네요. 아무튼 게임기 스틱입니다. 이것도 코리안가요? 이건 재팬이네요. 스틱은 또 재팬이네. 아무튼 예, 네오지오 스틱. 네오지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콘솔 게임기에는 게임 스틱을 같이 주는 일이 없었지만은 네오지오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 거의 게임을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이식 이런 거, 그러니까 다운 이식 이런 거 절대 없고 완벽 이식에 그리고 뭐 스틱으로 안 하는, 그러니까 스틱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대형 스틱을 이렇게 한 개를 포함해서 판매했습니다. 저는 무려 소장용이 아니고 일반 네오지오 저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일반 네오지오 두 개하고 네오지오 CD 하나, 네오지오 CD Z 두 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플레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CD는 좀 돌려봐야 돼요. 아무튼 이런 이 대각선이 딸깍딸깍 걸리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이 걸리는 이런 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ABCD 4개의 버튼, 셀렉트 스타트 이렇게 있고요. 이게 튼튼하고 되게 좋아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제가 루리앱이나 이런 데서 항상 읽었던 이야기인데 네오지오를 설명할 때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라고,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의 바퀴벌레의 생존력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 바퀴벌레의 모가지가 뜯어져도,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도 2주 동안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얼렸다가 다시 풀어도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완전히 꽁꽁 얼렸다가. 그리고 모가지가 잘려도 2주 동안 살아있다가 몸속에, 그리고 얘 암수 구분이 없어요. 바퀴벌레는 몸속에 알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뱃속에. 그래서 죽어도 그 자리에서 배가 터지면서 알이 나와서 제 알기로 알 한 개당 3,000마리인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0마리인가 3,000마리인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바퀴벌레 굉장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에 핵폭탄이 터져서 방사능이 오염이 돼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뭐 훨씬 전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무튼 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네오지오 진짜 고장 안 나요.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진짜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네오지오 같은 경우는 진짜 단단하기로도 유명하고 정말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6비트로 나왔던 이제 게임팩을 이용하는 게임들, 16비트로 나왔던 모든 기계를 통틀어서 가장 성능이 좋았어요. 2D 게임, 그러니까 2차원 게임으로 해서 확대 축소 기능과 그리고 여러 색깔 수,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대단했죠. 사운드가 업소용에서 또 들어봤는데 와, 음악이, 저도 어릴 적 아련한 추억으로 오락실의 그 추억을 그대로, 슈퍼 패미콤이라는 이제 닌텐도 16비트 게임기가 있습니다. 슈퍼 패미콤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2나
용호이권 그리고 사무라이 스피릿 같은 거를 이제 이식했던 회사가 타카라, 자울스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는 이제 서드 파티 이런 걸 잘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튼 게임을, 그러니까 SNK의 게임을 다른 게임기, 그러니까 SNK의 게임은 자회사가 자기의 그 하드웨어에 자기 게임기를 그대로 이렇게 발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그러니까 닌텐도에다가 SNK 게임을 발매를 하는데 SNK 자체는 안 하고 이 판권을 준 다음에 그 회사가 이식을 시키는 거죠. 자울스나 뭐 타카라 같은 회사. 타카라는 요즘도 뭐 피규어 쪽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카라라는 회사는 뭐 90년대 중반에 버츄어 파이터 1, 그러니까 게임을 이식만 하다가 직접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유행시켰던 게 투신전이라는 게임이 있죠. 1, 2편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도 기억에. 근데 좀 있으면 세턴 이야기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저도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80년대랑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오락실에 제가 출몰을 한 게 중학교 때 정도. 스트리트 파이터에 장풍 한번 써보려고 막 이렇게 장풍 이거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막 쇼를 했었는데, 웃겨서. 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락실에서 또 재미있게 했던 게임은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스트리트 흡 아실걸요? 뭐 이런 것들 중학교 때 하다가 거기서 보니까 사무라이 스피릿이나 그때 킹 오브 파이터즈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야, 이 그래픽이 진짜 사진 같았어요. 정말 캐릭터는 좀 딱딱한데 반해서. 그런데 이 앞삽이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오락실에서 함부로 하고 있으면 난입해서 이제 승부 붙으면 막 피가 튀기죠. 네. 잡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네오지오에 관한 뭐 이야기는 정말 뭐 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옵서용을 제가 또 좀 이따 간단히 나중에 또 구독 영상하고 같이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가정용은 지금 설명은 이 정도 하고, 플레이 이 정도는 아니죠. 좀 더 남았습니다. 좀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플레이 영상은 제가 캡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냥 이 그대로 브라운관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하는 거, 게임기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네, 영상을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제가 편집이 안 되니까. 네, 일단 네오지오입니다. 자, 스틱은 일단 뭐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핀 수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오지오 잭, 그리고 이렇게 네오지오의 구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어폰 단자가 있거든요. 이어폰 단자, 그리고 이어폰 단자 볼륨을 이렇게 아날로그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인 적혀 있죠. 여기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 그 업소용 RPG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많지 않은데, 이제 기록이나, 그리고 그래도 뭐 어렵게 뭐 12판까지 가서 만약에 보스를 만난다 치면 한 8, 9 뭐 이렇게 아깝게 졌을 때 시간이 없다 그럼 저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용은 이런 메모리가 있습니다. 업소용은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스위치 내리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데, 얘는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딱 꽂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2KB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2KB. 진짜 지금 생각하면 먼지도 아닌 티끌도 아닌 정도의, 지금은 뭐 mp3가 먼지 정도 수준의 사운드 용량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도 제가 우연치 않게 잠깐 생겼다 없어진 게임샵에서, 제가 진주에 살 때, 시골에 살 때 이거를 뭐 지금 사는 것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5,000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네요. 나름 귀합니다 이게. 이거는 잘 저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 이후에. 하여튼 네오지오, 이 글자 네오지오. 사무라이 스피릿 대표작 뭐 많죠. 사무라이 스피릿, 아량전설, 용호이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저 스트리트 후프나, 그리고 축구가 슈퍼사커인가? 이름 까먹었네. 네, 아무튼 축구, 킹 오브 파이터즈, 뭐 더 설명하면 힘듭니다. 하여튼 뭐 남 시리즈도 있고 뭐 좋죠. 하여튼 여기 카드 슬롯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모양은 뭐 당시 봐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되게 웃긴 게 PC 엔진하고 모양이 네모 반듯 해가지고 굉장히 닮았어요. PC 엔진도 검정색이 네모난 건데,
제가 중학교 때 PC 엔진을 학교 들고 와서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바꿔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네오지오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C 엔진을 보고. 예, 하여튼 꽤나 닮았습니다. 예, 네오지오의 장점은 업소용 뒷판을 그대로 가정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다운 이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슈퍼 패미콤 얘기를 했었을 때, 아까 슈퍼 패미콤에 이식이 되었을 때 그 사무라이 스피리츠나 용호이권 보면 확대 축소 기능도 삭제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림은 비슷한데, 그리고 타격감이나 이런 것도 틀리고 사운드도 모자라고. 왜 그럴까 하니까 업소용이 많이 비싸고 좋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죠.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에 다른 이제 코딩 방식으로 게임이 이식이 됐다는 거를. 그래서 업소용 팩을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꿈이 오락실 게임기를 가장 완벽하게 구동시키는 게, 집에서 업소용 게임을 가장 완벽하게 즐기는 게 정말 큰 꿈이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실행시켜 준 거는 네오지오였습니다. 무식하게 비쌌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죠. 본체가 한 30만원 했나? 봅시다. 아이고야. 출시 가격이 $650, $649라고 적혀 있네요. 보여드려야 되나? 네. 우와. 출시 가격이 $649.9 돼 있습니다. $650입니다. 이게 가격이 한 50만원, 60만원 했나봐요. 좀 싸졌을 텐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 이거 국내 판매 가격이 30만원, 40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해외는 비싸게 팔렸다 하니까. 네, 그리고 예, 하여튼 예, 앞쪽 패널에 있는 이 메인 스위치와 리셋 버튼. 리셋이 되게 쉬운 게 CD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팩 방식이어서, 리셋은 그냥 눌러버리면 버그 없이 그냥 바로 됩니다. 이게 롬 카드리지의 최고 장점인데, 로딩이 거의 없고 CD처럼 로딩이 없고 리셋 마음대로 해도 본체에 뻑이 안 난다는 거죠. 거의 뭐 다운되거나 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옛날 게임의 무식한 안정성 때문이죠. 네. 330메가 프로 기어 스펙 어드밴스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AES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일단 네오지오 본체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 간단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이거는 플라스틱 케이스 이렇게 담겨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옛날 거 생각나죠? 그보다 좀 큰 사이즈고요. 비디오 플레이어도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네. 이렇게 열면, 이거는 네, 외수 버전은 97이네요. 자, 이렇게 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인식 안 할 때 이게 면봉으로 좀 닦아줘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꽂으면 돼요. 이게 꽂힌 거고요. 그냥 키면 되고, 그리고 뭐 매뉴얼은 이거 CD 그 매뉴얼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있고, 여기는 CD용은 여기 네오지오 CD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네오지오 롬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CD 버전 나오기 전에 건데도 이 매뉴얼 자체는 또 CD 자켓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뽑을 때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뽑으면 되고요. 킹 오브 파이터즈 95 뭐 이런 CD 롬 카드리지가 적혀있죠. 94 매뉴얼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들이 네오지오는 내부가 거의 첫 장만 칼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것도 흑백으로, 이런 흑백으로 되어 있고. 좀 살펴볼까요? 캐릭터들 예쁜 애들 많을 텐데. 이런 그림들, 이런 캐릭터 디자인은 진짜 지금도 테리 보가드랑 뭐 이런 부지화무, 네, 정말 추억이 밀려옵니다. 이 캐릭터들. 킹, 일본 팀 빌리 칸, 미국 팀인가? 아령전설 팀 이탈리, 일본 료 로버트 중국, 한국 팀 있네요. 한국 팀 장거한, 김 갑한, 뭐죠 얘는? 이름 까먹었다. 최범계죠. 최범계. 한국팀, 한국이 칸코크인데, 일본말로 우리나라 가모크 이렇게 하거든요. 칸코크, 가모크 이래가지고 이네들이 전부 다 감옥에서 만나서, 범죄자들인데 감옥에서 만나서 탈출하고 김갑판이 얘들을 교화시킨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코크 가모크 이거 말장난 가지고 조금 한국을 약간 비하한 듯한 그런 게 있죠. 물론 태권도는 정말 위대한 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도 중에 진짜 아름다운 강력하거니와 아름답고,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태권도 발차기 하는 친구가 있었죠. K1에서 루슬란 카라에프라고 탐 크루즈 약간 닮은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구형 케이스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안 돼 있고, 일단 이런 약간 천조가리, 약간 비닐 같은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네. 스트리트 훅, 덩크 드림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팩도 제가 궁에서 팔려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업소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거 하진 않는데, 일단 게임 팩들은 훨씬 많습니다. 저한테 너무 부피가 커서 가방 안에 안 들어와서 제가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집에서 애기들 때문에 이 영상을 못 찍거든요. 네. 자, 제가 좋아하는 아량전설 3입니다. 조금 라인 시스템이 약간 세 줄로 바뀌고 약간 기술이 조금 복잡해졌나? 하여튼 더 웃긴 거는 이제 부지와무 시라누이 마이가 복장이 좀 바뀌고, 그리고 그래픽이 좀 예뻐졌죠. 그리고 특히나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설명드리기에, 제가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의 용량이 굉장히 커요. 킹 오브 파이터즈 95와 96 이거 사운드가 저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 음악이 깔려 있는 게 메탈 음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롬 카드리지이기 때문에 이 용량이 적혀 있어요. 팩마다 250메가 적혀 있죠. 이 메가도 뻥튀기 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50메가랑은 틀려요. 이거 압축된 거 롬 팩 보면 한 30메가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에뮬레이팅 해가지고 에뮬 롬 보면 용량 거의 얼마 안 돼요. 이 압축 방식이 이때랑 지금이랑 천지 차이니까, 아무튼 이 당시에도 이걸 사운드를 압축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네오지오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서 이 입력되어 있는 그 사운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마 사운드 칩이 가지고 있는 음원에서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소리는 낼 수가 없는 기계예요. 그 소리를 섞어서 어느 정도 뭐 믹스를 해서 용량을 키워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 후반에 330메가가 맥스라 그랬는데 460메가, 330메가를 오버할 수 있는 압축 기술로 이런 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팩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또 가격이 뭐 말도 못하게. 네, 아무튼 후반에 들어가 가지고는 네오지오 팩도 용량이 거의 한계를 넘어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그래픽의 배경 화면을, 캐릭터는 이제 계속 바뀌는 거고, 같은 화면의 배경 화면에서 색감을 달리해서 날씨가 바뀌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아니면 스테이지를 공유하기도 했었어요. 아량전설, 제가 좋아하는 리얼바우트 아량전설이라는 게임에서는 같은 거에서 뒤에 사람들 없어지고 저녁되고, 이제 구경꾼들 없어지고 저녁되고, 구경꾼들 생기고 아침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판 붙는 게 아니고 세 판을 붙고 막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배경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음악 배경만 또 바뀌고 캐릭터마다 틀려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사무라이, 이 칼질하는 게임에 진짜 이런 맛을, 쇼다운이라는, 이게 해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이길 때 팍 빼고 마지막에 팍 맞고 딱 쓰러지기 직전에 잠깐 멈추는데, 그게 정말 재미있는 이 맛이, 지금 요즘 뭐 다른 게임 하시는 뭐 어리신 분들은 많이 공감 못 하실 텐데, 당시 격투 게임이라 하는 것에 거의, 결국은 시작은 스트리트 파이터였지만은 그거를 거의 뭐 완성시키고, 필살기라는 그 기술을, 그 용호이권 1에서 용호난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필살기라는 거를 처음 만들고, 그런 거를 훨씬 더 캐릭터화 시키고, 그걸 브랜드화 시키고 완성시킨 거는 네오지오가 아닌가. 캡콤의 CPS2 기판도 굉장히 좋은 건데, 네오지오가 이제 업소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완벽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혼을 뽑아버렸죠, 완전히. 뭐 미국 쪽에서는 네오지오 굉장합니다. 메가드라이브하고 네오지오는 뭐 미국 쪽에서는 거의 뭐 지금도 뭐 대단하죠. 네. 그리고 본체가 모노로 돼 있어요.
뒤쪽에 잭이 이런 게 꽂히거든요. 이런 잭이 꽂히는데 지금은 이게 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좌우로 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운드가 좌우 똑같아요. 모노를 스테레오라고 부르는데 좌우로 갈라진 거를. 근데 웃긴 거는 스테레오가 여기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조할 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지 좌우선을 뽑은 다음에 여기 뒤에 잭 부분에 꽂아서 저걸 만들 수 있죠. 스테레오로 기계를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전기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앞쪽 이어폰 잭에다가 꽂아 가지고 AV 잭을 연결을 하면 스테레오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자, 업소용 팩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업소용 팩인데 보세요. 국내에 발매되었던 96년도 프로그램 검필증 뭐 이래가지고 일단 업소용 팩이 엄청 비싸게 업자들에게 이걸 판매를 했던 거죠. 오락실에 이거 가정용 팩이 업소용보다 훨씬 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업소가 어느 정도 가동되고 다 돌고 나서 이제 업소용 팩들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업소용 팩이 빠지고 이제 다른 게임기 팩으로 바뀌면 이 팩들은 옛날 구형 팩이 돼서 이제 업소에서 인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소용 팩들이 슬슬 주식회사였나요? 비게 업소용 팩들이 슬슬 밀려나면서 이것들이 점점 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장용으로 쳤을 때 업소용보다는 가정용이 훨씬 더 소장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팩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업소용 팩들은 가격이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의 이런 것도 업소용 팩은 지금 사무라이 4탄 같은 경우에는 팩이 안에 든 것도 그렇고 뭐 좀 비싸거든요. 안에 이 칩이 보시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튼 안에 든 것도 비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거는 몇만 원대가 되고 가정용 사무라이 4탄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중고 상태 좋은 거는 뭐 40만 원 더 비싸게 올라갔겠지만 중고 사용하던 것도 15, 20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네.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비싼 거는 이거 정도 되겠는데 이거 한번 한 10몇만 원 하려나? 네. 자, 그러고 하니 같은 건데 업소용 팩을 이렇게 모양만 틀리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를 중간에 낄 수 있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컨버터입니다. 저한테 있는 구형 컨버터거든요. 이게 옛날에 좀 비싸게 줬는데 요즘도 뭐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형 컨버터 지금 이건 기역자로 저렇게 기계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꽂는 형식인데 구형 컨버터인데 이게 제대로 좀 제대로 만든 거 신형 컨버터가 있고 그리고 팬텀 칩인가 해가지고 여기 위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끼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구형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최신 게임들 일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잘 안 되고요. 이 중간에 업소용 그 소프트를 가정용으로 약간 바꿔주는 그런 게 약간 들어있나봐요. 여기 칩에 뭔지는 몰라도. 네. 아무튼 이런 컨버터를 이용하면 업소용 팩이 지금 가격이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도 만약에 가정용 팩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를 업소용 팩을 하면 3, 4만 원 그렇게 즐길 수 있었죠.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서 업소용 팩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지 아무튼 저도 업소용 팩은 한 30개, 40개 갖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조금씩 더 모아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요즘에는 에밀 때문에 삽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 실기를 처음부터 즐겼었고 이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저는 수집가에 가까우니까 네오지오도 여분으로 한 대 더 가지고 있고 어차피 둘 다 플레이용이라서 뭐 큰 그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오지오 스틱 2개 본체 그리고 사무라이 스피릿 2 사무라이 쇼다운 2를 14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때면 지금 17이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예, 아무튼 예,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설명은 이 정도 하고 플레이 영상을 조금 찍어서 따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 영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완벽이식 업소용 팩의 완벽이식과 수많은 명작을 가지고 있는 네오지오입니다. 팩 버전보다는 CD 버전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운드 칩에서 나오는 음악을 끄집어내서 그냥 틀어주는 형식이잖아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운드가 있으면 여기서 악보가 입력되어 있고 본체에 들어있는 사운드 칩에서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끄집어내서 치는 건데 C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원음 있잖아요. 악기 소리로 녹음했던 그거를 원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레인지된 음악처럼 들리지만은 그게 실제 연주 음악이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음악은 기계음이었고, 그거를 이제 실제 악기 소리로 녹음해 가지고 넣었던. 그래서 네오지오 CD 버전의 음악과 이 버전의 음악 양쪽 다 제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놓친 게 있네요. 네오지오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운영체계의 소프트웨어 버전 같은 건데, 바이오스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하면 각 팩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치트나 이런 중간 보스 같은 거 사용 못하는 거를 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어차피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는 거의 끝났지만은 바이오스 버전이 짝짝짝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팩들의 뭐 숨겨진 비기라든가 캐릭터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스 버전 이래가지고 안에 이 가운데 쪽에 칩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뽑고 그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한 메모리 칩을 다시 꽂아서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스 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을 바꾸면 이게 개발자용 네오지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거의 개발자용 네오지오처럼 뭐 이 게임상에서 구현이 불가능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1과 0으로 된 무슨 코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조작하면 게임이 좀 디버그 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약간 좀 해킹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도도 마음대로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일단 한번 플레이 영상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영상 플레이 영상으로 살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